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처리 기한이 오는 6일로 환경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도 국토부가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 갈등만 깊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민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오영훈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에게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입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국방부가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일대 두 곳을 선정했지만 2년여간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파구는 주민투표였습니다.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를 거쳐 2020년 주민투표 끝에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의 그래도 전체 의사가 대변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수용성이 높습니다. 일단 갈등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그걸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면담 요청조차 잇따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제주도에 시간이 온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온 오영훈 지사의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은 10%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편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제주 기점 국내선 탑승률은 90%를 웃돌고 있고 요금은 왕복 3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진료라든가 그런 이제 육지부를 이제 다녀와야 되는 이제 상황에도 항공권을 구할 수 없다. 제주 항공편에 대 가지고 많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트램 도입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제주도가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매년 1,000억이 넘는 혈세를 중공영제, 버스 중공제에 집어넣고 또 만약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혈세가 전부 투자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트램이 강력한 대중교통 축이 되고 도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램 주변에 다른 도시 기능이 또 온다면 수요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원도심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거고. 좋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도의원은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아무도 제2공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개학식과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입학식이 열려 학교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학교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신입생들. 아이들만큼이나 긴장한 학부모들도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카메라 앞에 섭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은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입학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라는 설렘에 신입생들은 부푼 꿈을 털어놓습니다.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친절한 반으로 만들고 싶고 기분은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학부모들도 변화된 상황을 반겼습니다. 아이의 첫 교실과 자리는 물론 첫 수업까지 지켜보며 일상 회복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입학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많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입학을 해버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해야만 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증상이 있거나 감염 우려가 있을 때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학교 자율에 맡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1학년인 경우에는 언어 발달상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방역에도 신경 쓰면서 앞으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쓰도록 공지하면서 교내 마스크 착용과 달라진 방역 지침에 대한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화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화순 적벽이 최근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수면 속의 모습까지 드러냈습니다. 기암절벽의 수려한 경관을 가뭄 때문에 볼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올 봄에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제한급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화순적벽. 깎아내린 듯 웅장한 모습의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풍경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동복호에 물이 빠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적벽의 수려한 경관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시면 저쪽에 아래쪽에 나무가 있죠. 그 나무 아래쪽까지 물이 잠겼지만 현재는 그 아래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화순적벽이 위치한 동복호의 저수율은 20%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6월 중순쯤 물이 고갈돼 5월 초부터 광주 지역의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봄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직까지 제한급수 위기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꾸준히 생활 속 철수운동, 20% 철수운동에 그나마 3월 초부터는 영산강에서 매일 2만 톤가량의 물을 식수로 끌어쓸 수 있게 됐지만 하루 필요량인 50만 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본부는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발송이 중단됐던 가뭄과 관련된 재난 문자를 오늘 월요일부터 발송해 가뭄의 심각성을 다시 홍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져서 쌀쌀한데요.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서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엔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고 온화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3도고요. 서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5도, 성판악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11도, 북부와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부터 온화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봄 기운이 더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최근 승인된 만큼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 전체 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케이블카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나 차량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20대가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귀포시에서 경찰차와 승용차 등 6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고 이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약을 과다 복용해 환각 증세를 겪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뿔쇠오리를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마라도 길고양이가 오늘 반출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어제부터 길고양이 35마리를 포획했고 날씨가 좋으면 오늘 바지선에 실어 제주도 본섬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고양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세계유산본부로 옮겨져 검진을 받고 보호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천연보호구역 문섬과 범섬에서의 레저 활동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착오로 불법화했던 서귀포 문섬과 범섬의 낚시어선 출입과 스쿠버 활동에 대해 해양생태계 환경의지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문섬과 범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문화재 출입 제한을 해왔는데 낚시와 스쿠버 활동은 예외로 지정되어 오다 지난해 제주도와 문화재청의 행정착오로 예외 조항이 삭제돼 불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 군데씩 모두 200세대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토지 임대부 주택과 청년원 가구주택 등 공공분양형 주택 2,100세대를 공급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4,900세대를 건설해 2026년까지 모두 7,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에 9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조합 등으로 소방과 전기 등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 건물이나 시설물의 보수,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